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사브리나 준니치라는 여성이 벌인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은 사브리나가 가해자이면서도 또한 피해자이기도 해 개인적으로 복잡한 심경이 드는 사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브리나가 임시보호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 양아빠가 사브리나를 꼬드겨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게 시켜놓고 사브리나가 벌을 받게 된 그런 사연이죠.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리나는 1994년 10월 27일에 미국 클리브랜드에서 태어났고 사브리나의 부모님은 술, 마약 중독자에 사브리나의 엄마는 감옥도 들락날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아빠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등을 밥 먹듯이 저질렀고 아빠는 심지어 조현병까지 앓고 있어서 약을 처방받아 먹곤 했는데 약을 중단하면 다시 가정폭력은 시작되고 사브리나의 가정은 조용할 날이 한시도 없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며 겨우 5살일 때 ADHD, 불안 증세, 이중인격 증세를 진단받았고 사브리나는 주로 할머니랑 같이 지내며 자라게 됩니다. 사브리나의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브리나는 부모님의 영향인지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문제아였어요. 분노 조절도 잘 못해서 학교에서 툭하면 싸움에 말려들곤 했고 14살 때부터 술과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을 사기 위해서 툭하면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사브리나는 통제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10대일 때 결국 사브리나는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행동교정센터에 보내졌고 그 후로는 임시보호 가정으로 보내졌고 한 가정에서만 머무는 게 아닌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2011년 케빈과 리사 부부의 집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케빈은 1970년 6월 16일에 태어났고 리사와는 2006년에 결혼을 했어요. 리사는 사실 케빈을 먼저 만나기 전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메간이라는 딸이 있었고 리사와 케빈은 결혼을 하고 이들 사이에서도 딸을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헤일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케빈은 트럭 운전사로서 일을 했었고 리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며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리사가 주로 담당하던 것은 가정 성범죄 피해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돕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직업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리사와 케빈은 그녀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며 임시보호 아이들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로 받았던 아이들은 다 신생아들이었고 사브리나가 그들의 첫 번째 10대 임시보호 아이였죠. 사브리나가 처음 이들의 집에 살기 시작하며 모든 것은 잘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동생들과 리사와도 잘 지내고 케빈과도 잘 지냈죠. 사브리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사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들에서는 학교도 툭하면 빠지기 일쑤였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가정에 살며 사브리나는 학교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정에 살며 몇 달이 지나고 점점 리사와 사브리나 사이에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사브리나가 느끼기에 항상 리사는 친자식들이 우선이고 자신은 겉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브리나와 케빈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브리나가 느끼기에 케빈은 항상 자신을 아껴주고 친딸처럼 대한다고 뭔가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죠. 남들 또한 이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의 한 친구는 케빈이 소름 돋고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브리나의 친구들 앞에서 사브리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뭔가 플러팅을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과 아빠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사브리나는 학교 상담이 있어서 임시가정 부모님을 데리고 학교에 참석을 해서 상담사랑 같이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상담사가 보는 앞에서 케빈은 사브리나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아서 얘기하라고 부적절한 요구를 하기도 했던 적도 있었죠. 사실 이들은 리사 모르게 2012년 봄부터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사브리나가 이들의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한 지 9개월 후부터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시작되었고 처음 케빈이 사브리나에게 자신이 트럭 운전사라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아프니까 자신의 허벅지 좀 마사지해달라며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브리나는 이때 미성년자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브리나와 케빈의 관계가 발전되는 동안 케빈 리사 부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당연하게도 케빈과 사브리나 사이에 뭔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들은 툭하면 말다툼을 벌이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케빈은 메간을 혼내다가 메간의 뒷목을 잡게 되는데요. 리사는 이것을 보고 바로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케빈은 더 열이 받았어. 혹시라도 이혼을 하면 자신의 친딸인 헤일리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경찰에 기록이 남을 것이니 나중에 이혼을 하면 양육권 소송에 있어서 불리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리사와 케빈의 사이가 멀어진 동안 사브리나는 케빈의 친딸인 헤일리에게 마치 자신이 엄마인 것처럼 대해주며 사브리나는 리사와 케빈이 이혼을 하면 자신이 케빈이랑 결혼을 해서 헤일리를 데리고 살 것이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2년 10월이 되었어요. 사브리나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 시기에 케빈은 리사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살인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미 전에 아동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헤일리에 대한 양육권을 못 받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위해선 리사가 죽는 방법밖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원한다면 아이의 엄마를 죽이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일까요? 그에게는 또 다른 살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죠. 리사가 죽으면 케빈이 받게 될 보험 수령액은 하나로 1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케빈은 자신의 계획을 사브리나에게 말하며 이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혹시 살인청부업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연히도 고등학생들이 그런 사람을 알 길이 없었고 케빈은 사브리나에게 그럼 사브리나가 직접 리사를 죽여주는 게 어떻냐고 사브리나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브리나는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케빈은 사브리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됐죠. 11월 15일, 케빈은 늘 그렇듯 아침에 사브리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너무 놀라서 괜찮냐고, 케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했어. 케빈은 사실 자신이 리사와 크게 싸웠는데 리사가 죽지 않으면 자신이 자살할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사브리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 자신이 죽는 꼴을 보거나 아니면 사브리나가 살인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한 것이었죠. 사브리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녀가 동의를 하자마자 그의 거짓 눈물은 또 그쳤습니다. 케빈은 눈물을 그치자마자 사브리나에게 어떻게 살인을 하면 좋을지 자신이 짜놓은 계획을 다 말해주기 시작했어. 사브리나에게 밤에 살인을 하라고 일러줬고 강도가 벌인 짓처럼 꾸미라고 하고는 칼로 찌르고 꼭 칼을 비틀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많은 부상을 입히게 하라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 방은 어떻게 어질러야 하는지, 몇몇 보석까지 훔치라며 보석의 위치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임무는 없었습니다. 케빈은 트럭 운전사였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꽤 많았는데 이날도 케빈은 일을 할 거니까 사브리나 보고 자신이 일을 할 동안 알아서 범행을 저지르라고 했고 사브리나가 만약에 자신이 걸리면 어떡하냐고 묻자 다 괜찮을 것이라고 혹시 걸리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라며 무책임한 말만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그렇게 아침에 케빈이랑 대화를 나누고 그날 밤 새벽 1시경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 사브리나는 그렇게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리사의 방으로 가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순탄히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리사가 바로 잠에서 깨서 사브리나랑 맞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리사는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13살짜리 리사의 딸 메간이 잠에서 깨서 리사의 방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메간이 방에 들어갔을 때는 피로 범벅이 된 리사와 칼을 들고 있는 사브리나가 그녀의 앞에 있었어. 메간은 당장 전화기로 달려가서 911에 신고를 했고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아직 사브리나까지 현장에 있던 상태였지만 안타깝게도 리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리사는 무려 178번이나 찔린 상태였어요. 전신에 찔린 자국이 가득했고 칼도 다 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서 집에 있는 메간, 리사, 사브리나는 다 소재 파악이 되었지만 4살짜리 헤일리는 방에 없었는데요. 언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리사의 벽장 속에 숨어있다가 발견이 되었어요. 어린 헤일리는 벽장 속에 숨어서 자신의 엄마가 공격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사브리나는 바로 경찰서로 이송이 되어서 취조를 당하기 시작했지만 사브리나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것인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같은 시각 케빈에게 전화를 해서 케빈의 부인 리사가 살해를 당했다고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하지만 케빈은 보통의 남편이라면 보여야 될 슬픔, 분노 같은 반응이 아닌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여서 경찰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누가 죽인 건지, 어떻게 죽었는지 등등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고 리사에 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케빈의 친구와 가족들은 케빈을 위로해 주려고 방문을 하곤 했는데 케빈의 지인들도 케빈이 별로 슬퍼 보이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괜찮아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리고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몇 시간 후에 케빈은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금 수령을 요청했고 돈을 받자마자 차도 바꾸고 별장도 사며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빈은 사브리나를 보러 딱 한 번 면회를 갔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면회 거부를 당했고 그 후로 케빈은 다시 방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간단히 포기해버렸어. 사브리나는 감옥에서 내내 케빈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사건 후 8개월이 지났고 이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브리나는 케빈이 자신을 보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서서히 지나며 현실을 깨달았고 자신은 그저 이용을 당한 것일 뿐 케빈은 자신이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케빈이 했던 모든 짓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자신을 꼬드겨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케빈을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해 리사까지 죽이라고 시켰다고 말이죠. 그렇게 케빈 또한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이 시기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브리나에 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2014년 6월 케빈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케빈은 재판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고 자신은 사브리나랑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도 없으며 사브리나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자신은 전혀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리사가 죽기 2주 전을 기점으로 케빈과 사브리나가 나눈 전화와 문자 메시지의 개수는 1491건이나 되었기에 이 둘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서는 케빈이 사브리나에게 전화를 115통이나 한 것이 밝혀졌죠. 범행은 새벽 1시 15분에 이루어졌고요. 사브리나는 케빈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밝혔고 사브리나의 증언 후 배심원들은 9시간 반이나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케빈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케빈은 최소 3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브리나와 같은 형기였죠. 리사는 그저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고 임시보호를 했던 것뿐이었는데 자신이 도우려던 아이에게 살해를 당한 것이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